주 동안의 국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 업앤다운입니다. 이번 주는 제일 먼저 크리스티안 씨가 준비했죠. 네, 제가 이번 주 다운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힌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저 장면 기억나요. 영화 네, 영화 많이 유명하죠. 네. 마지막에 뭔가 냄새가 많이 나네요. 네. 네, 이번 주 첫 번째 다운입니다. 보여주시죠. 아. 제가 선택한 다운은요, 마작입니다. 중국에서 마작을 할 수 있는 장소, 그 마작창을 최근에 여러 도시에서 없애겠다고 밝혔는데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추인들 징역까지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새끼 장면도 보셨습니다만 사실 중국 영화를 보면 대부분 마작이 등장을 할 정도로 중국 내에서 굉장히 대중적인 놀이잖아요. 맞아요. 이 마작은 명나라 때부터 이어진 전통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모여가지고서 마작을 많이 한다 그래요. 밤을 새는 경우도 많다 그럽니다. 워낙 마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중국 사람 10명이 모이면 그중에 9명은 마작꾼이고 1명은 구경꾼이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지자체에서는 또 마작장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나선 건가요? 마작창에서 불법 도박 이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만 원 이상은 돈을 걸고 하는 마작은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마작창에서 이거를 어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작창을 아예 없애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도박이라고 하면 막 억소리 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3만 원 가지고 무슨 도박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실 사실 이런 수도 생각. 있어요. 예. 맞아요. 중국에서는 몰아주기 마작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게임에 져서 판돈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주는 건데 그렇게 최대 7억 원까지 판돈을 몰아주는 일도 있었다고 하니까 심각한 문제죠. 이런 말을 들어보니까 왜 지자체에서 금지를 하는지 이해가 갈 법도 한데요. 그러면 이번 또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 내 여론은 어때요? 너무 심하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취미로 마작을 즐기는 사람 무슨 죄냐. 아니면 문을 닫아도 불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가을 되면 뭔지 알죠? 귀뚜라미. 예, 귀뚜라미 그 중국에서 귀뚜라미 싸움 도박이라는 게 있는데 어머, 진짜 싸우네요. 잘 사는 귀뚜라미는 한 마리에 무려 3천만 원이나 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마작이 아니더라도 귀뚜라미로도 도박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마작창을 없앨 이유가 있나. 그래서 계속 비난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불법 도박이 일어나는 마작창만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각종 논란에 휩싸인 중국의 전통놀이 마작 이번 주 첫 번째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소정 기자죠. 네, 저도 다운을 준비했는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 보실까요? 아이들과 19라 19? 어울리지 않는 저 두 번째 다운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다운은 빈곤 포르노입니다. 말 그대로 빈곤과 포르노그래피의 합성어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의 짠한 모습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포르노그래피처럼 표현함으로써 동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후원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영상의 정도가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면서 빈곤 포르노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그 힘든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인데 그걸 이제 도와달라고 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건데 이렇게 빈곤 포르노라고 불릴 만큼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영상들이 이 나라의 일부 모습만 보여준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보신 게 바로 우간다의 모습인데 흙바닥에 가난하고 뭐 힘든 사람들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간다에 가보면 발전된 도시도 있고 밝고 유쾌하고 쾌활한 사람도 많다고 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빈곤 포르노 수준이 가난한 모습만 골라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아예 빈곤을 연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일부러 더럽게 만들어서 마시게 한다거나 그 일부러 아이를 꼬집거나 물에 빠뜨려서 울린 후에 촬영을 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좀 너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진짜 모습이었으면 몰라도 좀 더 연출까지 시킨다는 거는 그렇죠.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요즘 개인이 재미로 찍은 빈민촌 투어 영상이 종종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 빈민촌 투어 영상을 보면요. 어쩌면 가난을 구경거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 맞아요. 이런 것들이 고려되고 있지 않죠. 어쩌면 이 개인이 찍은 빈민촌 투어 영상도 이 빈곤 포르노그래피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또 전 세계적으로 빈곤 포르노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에는 여러 단체에서 이 빈곤 포르노 대신에 굉장히 유쾌한 영상들을 만들려는 그
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분쟁 지역의 가난한 아이가 꿈속에서 배트맨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행복을 찾아가는 이런 내용의 영상인 거죠. 가난한 아이들도 꿈을 꾸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존재다. 이런 희망찬 영상이 많아져서 이 빈곤 포르노로 인한 문제들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릇된 편견을 만들고 있는 빈곤 포르노 문제, 이번 주 두 번째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조동준 교수님. 저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을 업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힌트 보실까요? 저 IS 아니에요? 맞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저 유명해진 개죠. 추측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제가 선정한 이번 주 업은 알 바그다디 사망입니다. 알 바그다디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IS의 수장으로 IS를 국가로 선포했고 자칭 종교 정치의 최고 지도자인 칼리프를 참칭한 인물이었죠. I would like to begin. He died after running into a dead-end tunnel, whimpering and crying and screaming all the way. So this is a video of the assault force actually closing up to the compound. Those who came out of the building were checked for weapons and explosives. 미국은 특수부대와 군견을 투입해서 알 바그다디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 터널로 알 바그다디가 도망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자 이 폭탄 조끼를 터뜨려 자폭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 미국이 IS 격퇴를 위해서 힘써온 게 한두 해가 아닌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추적에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번 추적 작전의 결정적 성공 요인은 바로 알 바그다디의 측근의 배신이에요. 그 측근의 친척이 IS로부터 살해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사람이 등을 돌리게 된 거예요. 알 바그다디가 거주하던 은인처의 구조, 폭탄 조끼를 입고 생활한다는 정보를 넘겨주고 미국한테 협조를 했기 때문에 무려 300억 원에 가까운 현상금을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들을수록 드라마 같기도 하고 네. 뭔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또 있다면서요. 알 바그다디의 사망이 확인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저는 이 사진 딱 보자마자 8년 전이었나요? 그 빈라덴 제거 작전 했을 때 오바마 행정부의 사진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맞아요. 오바마 대통령의 이 사진은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중앙을 내어줌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에 딱 있잖아요. 자기가 같이. 주인공.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내적으로 좀 몰려 있잖아요. 중동에서는 시리아 철군 문제로,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탄핵 문제로 이 작전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큰 성과인 거는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과연 IS의 수장이 죽었다고 해서 IS 전체가 격퇴가 된 것이냐. 수장은 사실 또 나오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알 바그다디의 후계자까지 사망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IS 세력이 약화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알 바그다디의 죽음이 IS의 새로운 구심점, 특히 테러 위험으로 나타날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IS의 지도자 알 바그다디의 사망 이번 주 업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업앤다운이었습니다.